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양시장이 어제의 반등세를 이어서 오늘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8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22% 종가 고가로 마감했네요. 아주 다행이죠. 사실 저번 주 금요일장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좀 어느 정도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올 수 있을 자리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개파락 후에 좀 잘 반등이 나왔고 또 이 반등세가 어설프게 어제 하루 나오고 또 다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또 앞으로의 또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염두에 둘 수도 있었어야 됐는데 오늘까지 반등세가 이어지니까 조금 이제는 안심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송을 1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어떨 때는 제 생각과 예측이 잘 맞았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틀렸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폐렴 악재로 인한 증시의 하락에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시황의 내용이라든지 폐렴 관련주를 두고 제가 드렸던 예측이나 설명 부분에서만큼은 굉장히 좀 제 생각대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서 제 방송 좀 참고하고 보셨던 분들은 크게 손실이 없이 잘 대응을 할 수 있었거나 폐렴 관련주 매매하셨으면 잘 리듬을 타서 큰 수익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때 이제 폐렴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할 때부터 해서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6일, 7일 동안을 시황이랑 폐렴 관련 주제로만 가지고 방송을 계속해서 했죠. 설 연휴 때는 테마를 총정리까지 해드렸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은 시장에 관련해서는 어, 단기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 단기 조정으로 코스피는 제가 저점까지 정확히 찍어 드렸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1선을 크게 이탈하기 힘들 것이고 요때부터 계속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정이 그럼 얼마까지 나올 것이냐? 저는 120선을 이탈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도 제 생각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시장이 추세를 이제 막 돌려놓은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이 시장이 이미 가져온 추세 혹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승에 대한 관성 힘 같은 게 남아있는데, 이걸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스피는 121선 깨기 힘들다 말씀드렸었고, 코스닥은 전저점인 여기를 깨기 힘들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리딩반도 금요일장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이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이 좀 버틸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버틸만 했다라기보다는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또 한 번, 두 번 나왔다라고 하면 이 구간은 패닉셀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렇게 됐다라면 또 여기서 내가 팔면 저점이 과학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개파락 후에 중국 증시 개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시장 설명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잘 또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선반영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까지 반등은 저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큰 또 반등세가 이어질까 고민이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시장을 볼 때는 단순히 시장에 발생된 악재의 어떤 이 악재가 영향을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시장의 위치, 뭐 글로벌 뭐 경제 뭐 배경 같은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뭐 사스가 발생됐을 때, 뭐 메르스가 발생됐을 때, 사스 때 뭐 증시가 몇 프로 조정받았고, 메르스 때 몇 프로 조정받았고 그랬으니까 폐렴 입원 악재로는 뭐 얼마 조정받을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스가 발생됐을 때 뭐 어떤 뭐 세계 경제 상황이랄지 우리 증시의 상황이 또 지금과 달랐을 것이고요. 메르스가 발생됐을 때 상황이 또 지금과 다를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폐렴 악재가 벌어진 지금의 글로벌 상황은 사실상 그렇게 뭐 안 좋은 상황도 아니고 이미 그 악재들을 하나하나 다 해소시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폐렴이 이제 모든 악재를 걷어내고 2년간의 하락세를 마무리 짓는 국면에서 이제 고개를 막 틀어놨는데 여기서 다시 이 추세를 깨버린다 라고 보기에 저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그런 어떤 좀 뭐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한 뭐 좀 예측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정도 반등 후에 오늘 이 반등이 역시 다시 한번 음봉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뭐 바닥을 잡았다라고 좀 이렇게 좀 너무 높게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까지의 이 급등세를 보고는 아무래도 요 정도 구간에서 바닥은 잡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앞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이란 리스크로 조정받았다가 악재가 해소되면서 거의 제자리까지 급반등했고 이걸 뛰어넘는 상승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악재가 아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바로 제자리까지 다시 찾아가는 모습보다는 이 정도 구간 안에서 뭐 좀 폐렴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기간 조정으로 좀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또 나와주면 정말 땡큐죠. 일단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고요. 폐렴 관련주도 제가 방송에서 뭐 예상했던 부분을 뭐 솔직히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설 막 이제 그 공포감이 확산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전 그 설 연휴 때 제가 총정리하면서 마스크 관련주가 대장할 거니까 매매하시려면 마스크 관련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뭐 이때죠. 이때가 설 연휴 때였고 요때부터 마스크 관련주들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뭐 웰크론 50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 엄청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1월 29일 제가 이 방송에서 이때 이제 웰크론이나 50 같은 경우는 조정이 많이 안 받았는데 다른 종목들은 조정을 엄청 크게 받았던 날이죠. 그러면은 또 와 이대로 끝나나 공포감이 좀 들 수 있었지만 저는 방송에서 이대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대장주가 아닌 후발주나 좀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웬만하면 한 번 정도는 더 들어올려 준 다음에 죽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술적 반등이 혹은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또 급등이 뭐 하루 이틀 나오다가 그 다음에 1월 31일쯤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서는 제가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기다립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웰크론이랑 50이랑 설명드리면서 음봉 하나 더 떨어지면 좀 접근 관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요렇게 그어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물론 요거 하나를 이음봉의 길이로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얘가 이 낙폭에 대한 어떤 뭐 기간 조정을 하루 정도는 더 거쳐야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서 하나 정도 더 떨어지면 11선 잡고 한번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근데 별로 안 하고 싶다고 했었죠. 저 안 했어요. 저도. 오늘 이제 리딩반에서 뭐 폐렴주 하나 뭐 이제 뭐 조금 하나 한 종목 정도 사놓긴 했는데요. 어떤 그 고가권에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려면 사실상 웰크론이나 오공 같은 주가가 더 높이 있어도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는 리딩을 워낙 좀 그 급등락이 적은 구간에서 매매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얘네들보다 혹시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변동성이 작을 걸 알면서도 좀 다른 종목을 일단 하나 매수해서 갖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심했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틀 조정이 거의 룰이에요, 룰. 물론 하루 조정받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리스크 관리 하시려면 최소한 이음봉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 좀 눌림목 구간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가면은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죠. 엘크론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먹을 구간은 뭐 많이 줬죠. 이게 뭐 적어 보이는데 저점 대비하면 15%짜리입니다. 먹을 구간은 다 줬고 오공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제 견해는 내일 폐렴주들이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리딩반에서 하방이 다져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데가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선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오공이나 웰크론 같이 이미 많이 올라 있지만 대장주 애들을 내가 공략을 해서 큰 변동성을 노리느냐, 아니면 나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기는 좀 담력도 부족하고 좀 그래, 난 좀 덜 먹더라도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폐렴 관련주들 너무 많잖아요. 잘 보시면 폐렴 이슈로 급등했다가 지금 거의 다시 원점까지 돌아온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가지고 저가권에서 그냥 뭐 반등 노리고 한번 매수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진원생명과학도 거의 급등을 시작했던 제자리까지 돌아오니까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죠. 아까 뭐 진매트릭스도 급등이 시작됐던 곳까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26% 뭐 7%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M제약도 지금 급등 전 원래 가격까지 돌아오니까 큰 반등이 나왔고요. 아무튼 폐렴주는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테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기보다는 조금 종목별로 움직이는 경향성도 있어서 어떤 종목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어떤 종목은 뭐 가만히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오늘 시장은 어제 간밤에 테슬라가 또 다시 한번 폭등을 했어요. 근데 그 지금 테슬라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 보통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가권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조금 꼭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기차 관련주들은 오늘까지만 저도 매매를 하고, 왜냐하면 또 혹시 모르잖아요. 테슬라가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얘네도 힘을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센트럴 모텍이 갭을 많이 띄어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좀 조정봉이긴 한데 그렇게 나쁜 조정봉은 또 아니죠.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하나 더 떨어져서 이 가격대까지 갭을 메우면서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어제 장대 한번 뽑아놓고 오늘 하루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고요. 얘가 그러니까 저도 오늘 얘를 공략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렇게 뽑아놓고 보통 이런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하루 종일 횡보할 것 같아서 저도 공략을 안 했고 종가 베팅도 좀 고민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슬라 이슈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좀 덜 먹더라도 내일 움직이는 거 보고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넘어갔고요. 아무튼 장 초반에 뭐 코스모학도 갭을 높게 떠서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이때부터 계속 매매를 했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리딩반에서 이날 매수해서 요 슈팅을 먹었고 이날 매수해서 이 슈팅을 먹었죠. 어제도 고민을 좀 했던 자리인데 이때에 비하면 기간 조정이 너무 짧다라고 저는 또 판단이 돼서 한번 패스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얘가 만약에 오늘 바로 갭을 이렇게 안 뜨고 기간 조정으로 좀 이렇게 빼다가 또 이때랑 같은 모습을 보였으면 아마 이때도 또 종가 베팅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갭 뜨고 오늘 같은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바닥에서 사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파동도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매매 혹은 매수하기가 좀 꺼려지는 자리가 아닌가 싶네요. 다음에 얘는 뭐 단기 화열이 풀려야 한번 매매 대상으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고 오늘 방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 DPC도 아까 에코프로비엠이랑 거의 뭐 패턴은 비슷합니다. 장대 한봉 뽑아놓고 하루 조정 장대 양봉을 이렇게 뽑아놓고 하루 동안 이렇게 이제 뭐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변동성이 좀 크긴 했는데 일단은 보통 그 제가 방송에서 좀 많이 언급드렸던 패턴인데요. 장대 양봉 뽑고 얘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윗꼬리를 좀 달고 그 다음날 요렇게 그러니까 크게 음봉으로 밀리지 않고 이 추세를 유지하는 조정봉이 하나 나오면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잘 가는 경우 되게 좀 많이 있어서 한번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좀 걸리는 건 지금 내일 2월 5일이잖아요. 하나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 또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일이 그 증권사에서 그 저기 뭐야 주관사 선정하는 제안서를 보낸 결과가 내일 나온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주관사가 뭐 예를 들면 뭐 NH 증권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또 한번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 한번 신경 쓰시면서 관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탄 관련주 매매하시려면 주가가 높더라도 DPC 매매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뭐 무엇보다 강했던 테마는 윤석열 관련 테마입니다. 이때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이제 윤석열 씨가 뭐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음날 이렇게 이제 개파라 가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이네요. 역시 세력맘이죠. 주식은 세력맘입니다. 아니 본인이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 보면 참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세력이라고 해도 뭐 본인이 정치 안 한다는데 이렇게 올리기가 힘들 건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계속 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론에서 그를 원하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뭐 지금 굉장히 지금 지지율도 뭐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럼 윤석열 관련 테마가 이렇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권에서는 이낙연이 굉장히 지금 뭐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대항마가 없습니다. 대항마가 뭐 지금 뭐 황교안도 조금 그렇죠. 뭐 유승민 조금 그렇죠. 안철수 씨도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대중들은 새로운 누군가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낙연 vs 누구 라고 보면 지금 총선 또 멀게 봤을 때는 대선을 앞두고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누군가가 부각이 되면
이 관련주는 계속해서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낙연 관련주든 계속해서 아마 좀 뭐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조금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어떤 테마 형성이 되었을 때 정말 강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서현만 상한가 들어가고 나우아이비도 상한가를 오늘 아까 닫았던 것 같은데 풀렸네요. 제가 요즘 상따 잘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그러니까 상따도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고 잘 되는 장세가 있고 안 되는 장세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별로 장세가 상따가 잘 먹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상따가 좀 잘 먹히면서 갭이 많이 뜨는 분위기가 좀 그 장 안에서 한 테마 혹은 강한 한두 종목에 딱 집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도 강하게 닫고 갭도 많이 좀 뜨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뭐 오늘도 보면은 이 종목이 오늘 시장의 주도주야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매매를 많이 안 했고 매매하는 것들이 다 막 그 계속 횡보만 하고 움직임이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했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렇죠. 또 장이 또 너무 좋을 때는 돈이 분산되기 때문에 한두 종목으로 집중이 되지 않아서 또 상한가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갭이 안 뜨는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 서현 같은 경우는 너무 거래도 적고 기회를 안 주고 일찍 들어가 버렸죠. 보통 이제 이 상따라는 게 기회를 많이 주면 줄수록 그 다음날 갭을 높이 뛸 확률이 조금 없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살 기회를 안 주고 닫은 종목일수록 안 풀리고 다음날 갭 많이 뜰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주를 좀 매매를 일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 대금도 다 너무 적고요. 뭔가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좀 찝찝하잖아요. 왜냐면은 본인 입으로 안 한다 그랬는데, 물론 예전에 뭐 유시민 씨 관련주들도, 유시민 테마도 뭐 옛날에 뭐였죠? 보혜양조나 이런 종목들 보면 계속해서 자기는 정치 안 할 건데, 안 할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세를 낸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좀 뭔가 조금이라도 찝찝하거나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오버나잇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좀 불안한 게 있으면 저는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윤석열 테마가 상승률은 높았지만 오늘 시장을 막 집어삼킬 만큼의 그런 또 강력한 주도 테마 역할을 또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고 주가 형성하는 거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 리딩반 매매했던 거 두 종목 오늘 수익을 익절을 내고 나왔고요. 헬릭스미스를 어제 종가 베팅은 아니고 장중에 올라올 때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보시면 제가 그 혹시 그 직장인 분들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매매하기 힘들고 스윙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 오늘 제가 한 가지 어떤 직장인 분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이 이상 깰 수 있는 가격대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헬릭스미스도 좀 그런 경우로 저는 보여졌고요. 이때 이제 임상 실패 때문에 점하 두 방에 뭐 아무튼 헬릭스미스라는 종목 자체적으로는 뭐 임상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시세를 내고 뭐 주가 흐름이 이어져 오던 종목이 그 모든 기대를 뭐 어떤 저버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여기서 뭐 더 어떤 악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더한 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가격대는 일단 깨기가 힘들겠죠. 64,400원이라는 이 저가 가격대를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서 이 갭 두 번째 이제 한가를 갔던 이 가격대 한 8만원대 되는 것 같은데
이 가격대를 이렇게 보시면 웬만하면 좀 깨기가 힘든 어떤 기준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물론 이때 삐죽삐죽 하방 돌파했던 부분은 있죠. 시장 리스크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8만 원대부터 해서 64,400원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뭐 충분히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요렇게 이제 요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시장도 돌리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매수가 들어갔고요. 오늘 또 임상 3상 물질이 뭐였더라? 엔젠시스죠? 엔젠시스 임상 3상에 대한 연구 성과를 미국 이제 뭐 키스톤 심포지움에서 뭐 이렇게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뭐 재료도 있고 해서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좀 올라올 때 여기서 저희가 익절을 했는데 익절을 했다가 다시 샀다가 다시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이게 저는 지수가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 구간대에서 오늘 오전에 1.6% 정도 지수가 상승하고 있었을 텐데 야 여기서 더 오르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시총이 큰 바이오주들 헬릭스미스 뭐 HLB 신라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어찌됐건 지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서 또 뭐 조정받으면 좀 골치 아파지니까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하자는 생각으로 여기서 익절을 했다가 여기서 한 거 여기서 전량 그냥 익절을 했다가 갑자기 바이오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 제가 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매수하겠습니다. 이거 매수했다가 지수가 꺾이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냥 번탈해 버렸는데 뭐 잘 갔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하루 만에 뭐 수익을 잘 내고 나왔던 매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KH바텍은 언제 매수했지? 1월 31일날 요날 KH바텍은 뭐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종목을 저희가 리딩반에서 몇 번을 해먹었는지 몰라요. 한 7, 8%씩 한 3번인가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도 먹고 했으니까 제가 이 종목은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가 좀 된 종목이라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눌림에 사서 반등에 팔고 이 과정을 좀 반복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 눌림에 좀 매수가 들어갔어요. 저희가 아마 이때 사서 이때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사서 이때 한번 팔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때 사서 이때 팔고 그랬나? 그래서 이날 샀다가 장 때문에 조금 밀렸는데 잘 좀 회복을 했고 오늘 물론 내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한 이틀 정도 조정받고 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시장이 어제 오늘 해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닥도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제 생각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괜히 이것도 조정받는 거 이거 더 먹자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예를 들면 뭐 기회비용을 날리기가 싫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습니다. 요때 매수했던 부분을 익절 하면서 두 종목을 완료했고요. 최근에는 제가 리딩반에서 막 급등 테마주 매매를 막 그렇게 잘 안 하고 있고 좀 그냥 편안하게 스윙으로 좀 스트레스 덜 받고 매매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어떤 뭐 기준봉 출현하고 충분한 눌림 구간에 뭐 11선이나 뭐 21선 눌림목에서 이렇게 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지금 테마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스윙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은 매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샀던 것들이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당일 주도주 매매를 잘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주도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헬릭스미스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단타로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사고 팔고 오늘도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끌고 나갔던 종목인데 지수 보면서 좀 매매했던 경향이 좀 있고요. 어제 뭐 HLB 같은 경우도 지수를 보면서 매매를 좀 좀 했던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는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타점에 대한 의미를 찾기보다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어제 제가 종가 베팅해서 가져온 거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사 모은 물량을 조금 팔고 오늘 시가 부근에 다 팔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길래 여기서 좀 샀는데 고점인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나머지 정리해버리면서 마무리를 지은 종목입니다. 오늘 이런 구간에서 매수 고민도 조금 했었어요. 여기서 매수 고민을 했었는데 얘는 아무리 봐도 오늘 변동성이 아주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아서, 보통 공매도 과열 금지된 날에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안 오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금지되는 날은 공매도가 안 치니까 막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공매도 과열 금지된 날 별로 그렇게 안 오르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요렇게 또 요거 매매했고, 그 다음에 한진칼. 한진칼은 좀 비중을 제가 좀 실었는데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잘 먹고 나왔어요. 어제부터 그냥 떨어지면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어요. 계속 사서 오늘 여기서 그냥 한 방에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매매는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